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약간 오늘 새벽에 약간 필을 받아가지고 만보 걷기를 했거든요. 만보 걷기. 한 1시간 20분 정도 걸었더니 만보 걷기가 되는 것 같던데. 아무튼 지금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도 너무 또 필 받는다고 막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참, 노트북도 하나 샀어요. 노트북. 이게 LG 건데, LG 무슨 그램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780g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엄청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하나 또 질렀습니다. 이것을 질른 이유가 뭐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책 쓰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한두 시간 뭐 책을 쓴 다음에 한두 시간, 2시간까지는 안 되겠고 한 1시간 이상 책을 쓰고, 그리고 나서 걷기 운동을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플랜은 세워 놨는데 아직 쓰는 걸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과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쓰는 걸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동력의 중요성, 샀다는 거, 노트북 가볍고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을 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구독자 그 상담 내용입니다. 어제 자기 전에 메일을 봤는데 잘 때 이걸 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도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누구나 초창기에는 다 겪어 봄직한 그런 경험이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평소 좀 이분의 초등학교 딸하고도 이분의 초등학교 딸의 아는 남자아이의 엄마죠.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자식 때문에 또 이렇게 자식 친구라고 해서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는, 나쁜 관계로 지낼 이유가 없겠죠. 그냥 오다 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그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서 나쁜 관계가 생길 이유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부방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엄마의, 그러니까 딸 아이가 아는 아이, 그러니까 딸의 친구의 엄마죠. 그 엄마한테서 이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이제 보낸 거예요. 이 공부방으로. 그래서 결국은 딸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습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아마 초등학교일 거예요. 초등학교. 그런데 이게 겉에서 보기와는 너무너무 다르게 이 남자아이는 정말 out of control, 청방지축을 넘어서서 이거는 위아래도 모르고 위아래 분간도 모르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이런 천방지축의 애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그런데 꼭 정말 이 머리가 좀 딸리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분간을 못 한다는 거. 분간을, 그러니까는 자기가 예의를 차려야 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분간을 못 하는 게 제 1차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똑똑하고 이렇게 똑똑하다 싶은 그런 소리 듣는 애들 보세요. 인사성이 굉장히 바릅니다. 어른 보면 항상 인사하고 예의가 발라요. 그런데 좀 머리가 많이 안 좋은 아이들일수록 인사성도 없고 위아래 구분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는 이게 참다 화병이 될 지경에 그런 상태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선생님인데 선생님 등을 막 툭툭 쳐.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선생님을 부를 때 박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책상을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선생님을 부를 때 아니면 책상을 아니면 손가락을 소리가 안 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생님은 등짝을 탁탁 때리고 뭐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아무 물건이나 만지고 그리고 숙제는 당연히 전혀 안 해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공부하는 이 집 딸내미한테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딸내미가 얘하고는 절대로 같이 공부하기도 싫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은 공부방을 오픈했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고 그리고 처음 들어온 예, 학부모고 그리고 이분은 공부방을 이제 오픈했으니까 모든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 이 지경이다라는 말을 못 하셨대요. 근데 약간 그 비스무리한 걸 지나가는 말로 몇 번 이렇게 던지긴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걸 갖다 깨닫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분이 의뢰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 분 글을 읽으면서 살짝 느낀 게 이 선생님이 이 상대방 엄마를 진짜 뭐 얘를 못 가르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한다면 엄청나게 그 상대방 엄마가 큰 데미지를 나에게 줄 것 같은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이라도 참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느낌 약간 그 엄마한테 약간 좀 쫄은 그런 느낌 뭐 이런 그 느낌을 제가 살짝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선생님은 이 선생님의 학생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선생님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막 떨리고 막 이러는데도 얘한테 뭐라고 못 하셨다. 대놓고 뭐라고 못 하셨다. 그리고 그 엄마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 엄마가 그 엄마로 인해서 내 공부방을 접게라도 될까봐 이거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접게 될까봐 약간 좀 걱정을 좀 과하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약간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에게 조언 드릴 것은 골문 상처는 완전히 제거를 해내야 되듯이 허심탄회하게 그 남학생에게도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드라이하게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뭐지? 그 드라마 뭐 있었지? 대치동 캐슬인가? 뭐였었지?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선생님처럼 거기에 나온 스앵님처럼 완전히 드라이하게 그 선생님의 느낌과 이런 걸 정확히 남학생에게 그 학생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뭐 내 말도 안 듣고 뭐 숙제도 안 해오고 이럴 뿐 아니라 내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내 등을 툭툭 치는 것도 정말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너를 못 가르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 엄마도 만나서 그러니까 그 엄마도 만나서 뭐 그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더 이상 수업을 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선생님의 느낌이나 이런 걸 딱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단언하건대 이 엄마가 쌩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게 없어질지언정 선생님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엄마가 있구나. 아, 참 감사하다. 하나의 경험을 한 거지. 경험치가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거지. 그 엄마로 인해서 뭐 선생님이 공부방을 접어야 되고 그거는 그냥 선생님 뭐 그냥 걱정이지. 예. 그러니까 한 명 들어왔는데
그 한 명이 몇 달 다니지도 못하고 나가니까 더 이상 들어오는 애들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얘 때문에 또 이 엄마가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또 입을 벌리고 또 빅마우스가 돼가지고 막 입을 벌리고 난리를 치면 우리 학원 내 공부방 망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어떤 한 엄마로 인해서 공부방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게 망하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뭐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엄마를 할지라도 그런 엄마 때문에 한 몇 달간 시끌시끌 할 수는 있어. 몇 달도 아니야. 몇 달도 아니야. 한 일주일 정도 그 학원이 시끌시끌 할 수는 있어요. 공부방이. 그렇지만 그 엄마로 인해서 망하는 건 그 엄마 탓이 아니라 선생님 탓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냐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선생님은 그 홍보 활동을 하세요. 아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리고 집 밖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집 밖에도 썬팅으로 싹 그 무슨 공부방 이렇게 뭐 영수 아니면 영어 공부방 뭐 이런 식으로 공부방을 차린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가서도 신고를 하고, 예, 애들은 하나도 안 들어왔지만 그렇게 다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학교 앞에 나가서도 이렇게 판촉물을 좀 돌리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하면 그 아이가 그만둔다 할지라도 그 아이 때문에 망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정말 와 진짜 답답한 일이네요. 진짜 선생님이 완전히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아이고, 그래서 말을 하세요. 말을 그 아이에게도 진심으로, 그러니까 짜증을 내듯이 맨날 엄마가 애한테 잔소리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뭐 심판이 뭐 옐로우 카드를 주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졌다 그러면 그 어머니께 얘기를 하시고 더 이상은 못 가르치겠다. 그래서 리셋을 하세요. 리셋을.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한 가지 경험을 더 해봤구나. 난 참 감사한 노릇이다. 이거 감사한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막 자격지심 그런 게 생겨가지고 내가 집에서 공부방 한다고 제가 나를 깔보고 내 등을 막 때리고 여기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듣고, 그거는 선생님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치 AI가 된 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I 모드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공부방을 결국은 접게 되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머릿속에는 얘가 이 말을 하면 얘가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참고 넘어가면 되지 뭐, 이걸 갖다가 굳이 뭐 집에 전화를 해서 뭐 부모님하고 뭐 하면 내가 더 귀찮아지니까 계속 아이의 행동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계속 나오는데도 이 선생님은 참는 거죠. 왜? 집에 고지고대로 엄마한테 말하면 학원 끊는다고 할까봐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엔 이거는 진짜 모든 상황이 다 안 좋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모든 걸 매뉴얼화 한번 시켜보세요. 매뉴얼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애가 안 온다. 그러니까는 이 걱정이 많은 선생님들은 별로의 걱정을 다 해. 애가 빠져도 무슨 걱정을 하냐면, 얘는 다른 일로 빠지는 건데도 얘 그만두는 거 아닌가, 그만두는 거 전초전이라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혼자 고민만 할 뿐 전화를 안 걸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운영하는 이 공부방이나 교습소가 나의 것이 아닌 양, 나는 그냥 그 속에서 월급 받고 다니는 그런 선생인 양. 그래서 원장이 매뉴얼을 나에게 딱 해줬는데 난 그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는 거지, 로봇처럼. 근데 그런 게 공부방을 운영할 때 이득이 된다니까요. 도움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가 빠졌어, 그럼 무조건 전화한다. 그러니까 이건 매뉴얼에 딱 있는 거야, 매뉴얼에. 그리고 애가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럼 문자라도 날린다. 오늘 애가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아이의 행동, 얘가 뭐 누구누구하고 오늘 싸웠습니다. 전화는 못할지언정 문자라도 해서 그 아이의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엄마들이 다 내 맘 같지는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그런 걸 딱 보고 아이를 집에서 교정해서 보내는 엄마들도 있고, 대부분은 그런 엄마들이에요. 그런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으면 집에서 애를 교정을 해서 보내는 엄마들이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 이상한 엄마들이 그런 문자를 보고 짜증내고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런 엄마들도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 애가 못한다는 컴플렉스나 아무튼 말 못할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그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렇다면 떠나셔야지. 절이 떠날 수 있어? 중이 떠나야지. 그럼 중님은 떠나셔야지. 그러면 잘 보내드려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학원도 이렇게 잘 갖춰진, 그래서 행동이 바른 이런 애들 위주로 아주 조금씩 성장을 해 가는 게 낫지. 맨 처음서부터 애들이 확 들어왔는데 그냥 뭐 행동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애들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쉬쉬거리고 있다가는 삽시간에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굳건한 애들을 한 명 이게 모으는 것이 뭐 숫자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확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모든 학원의 모든 일을 좀 AI 모드로 매뉴얼화 해가지고, 얘가 빠졌어? 반드시 그날 전화를 한다. 얘가 숙제를 안 해왔어? 반드시 그날 문자 한 통을 보낸다. 얘가 옆에 애하고 싸웠어, 그러면 또 그 사항을 또 문자로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오늘 선생한테 엄청 뭐 엄청 버릇없이 굴었어? 그럼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낸다. 아니면 그러니까 엄마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모든 걸 엄마한테 알린다는 것을 아이가 알면 아이 자신도 그 선생을 깔보거나 자기 마음대로 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정말 진짜 눈치가 백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만약에 이 선생님이 공부방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니는 아이라고는 지 혼자밖에 없어. 그런데 이 공부방 선생은 자기가 나갈까봐 벌벌 떨면서 엄청 얘를 잡고 싶어 해.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무슨 갑이라도 되는 것이냐, 자기 엄마를 좀 이렇게 자기 엄마의 리액션 이런 거를 엄청 자기 엄마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막 되먹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 애가 있을까요? 예, 만만한 거지. 이제 선생이 만만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고, 가끔가다 선생님 나 별로 기분 나쁘게 하면 나 이 학원 끊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언지를 주고. 근데 그런 학생을 데리고는 오래 못 가요. 차라리 뿌리째 그냥 맨 처음에 뽑고 다시 리셋 시키고 다시 시작하든가, 아니면 그 학생을 100% 교정된 상태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하든가 그래야지. 그런 학생이 10명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삽시간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의 이런 주관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티칭도 못할 뿐더러 많은 그런 마이너스가 있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무리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학생이 한 명이 아쉽고 하겠지만 바로 잡혀 있지 않는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알려서 바로 잡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한 엄마의 눈 밖에 나서 아무리 그 엄마가 영향력이 있는 엄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뭐 눈 밖에 나서 그 뭐 교습소가 문을 닫거나 그럴 일은 없다. 오히려 그 엄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갑질하고 그런 엄마들이 나중에는 더 큰 벌 받는다.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자신이 떳떳하고 이러면 사람을 뭐 무서워하거나 사람에 의해서 내가 뭐 학원이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뭐 잘 보여야 되고 뭐 이러면 학원이 건강하지 않다. 나중에 더 커졌을 때 반드시 크게 터진다. 그러니까 학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서부터 좀 건강하고 좀 튼튼한 그런 그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 나가면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더딜지언정 그런 학원은 우상향한다. 결국은 발전하는 학원이 된다. 결국은 발전하는 학원이 낫지 엄청나게 한순간 애들이 많이 몰렸다가 폭삭 망하는 학원이 좋아요? 그러면 더 문제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AI 모드를 좀 장착을 해라.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앞서가지 말고 모든 것에서 나의 생각을 빼고 그냥 AI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큰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